안녕하세요. 명순효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발 각질 낫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발 각질이 아주 심하고 뒤꿈치가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각질이 심했는데 어떤 요법이라기보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것을 했는데 한 보름 만에 싹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저 혼자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지 이게 알고 싶어서 각질이 심하신 분은 저한테 좀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대여섯 분이 연락을 오셨어요. 그런데 톡방에 빨리 알려달라. 뭐 믿지야 본전이니까 그냥 무조건 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치로 각질이 생기고 왜 그 요법이 효과를 보였는지 그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중에는 뭐 정로한 요법, 식초요법, 뭐 소금물 요법, 뭐 레몬 요법,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습니다. 뭐 무좀이나 발 각질을 없애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 각질 때문에 겨울이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탕에 가서 좀 벗겨내면 되는 정도. 자, 이런 분들은 뭐 크게 불편하진 않죠. 그런데 각질이 아주 심하게 생기면은 반드시 발 뒤꿈치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피가 보입니다. 그러면 걸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자, 저는 꼭 겨울만 되면, 여름에는 말짱한데 겨울만 되면은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어, 각질이 아주 두껍게 낍니다. 그러면 한 방법이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그 사포로 밀고 그리고 갈라진 데는 데일밴드 발라놓고 또 바세린 바르고 여차저차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그렇게 하면 좀 며칠 괜찮아요. 근데 또 금방 각질이 끼죠. 그래서 곤욕인데 그게 더 심하신 분도 있죠. 자, 먼저 그러면 이 각질은 왜 생기는가? 이 각질은 죽은 세포입니다. 자, 우리 때가 벗겨지죠. 이 때도 죽은 세포죠. 자, 발 뒤꿈치에 왜 각질이 많이 생기냐? 그것도 겨울에. 자, 웬만한 사람은 여름에는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겨울만 되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각질이 끼는 사람들이 있죠. 자, 겨울은 추워요, 일단. 뭐 건조해서 그렇다 그런데. 자, 겨울에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 발속은 습합니다. 촉촉하죠. 체온이 있는데 체온은 높은데 밖은 신발 속은 차갑기 때문에 습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생긴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체온, 즉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긴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안 생긴다. 자, 왜 추우면은 피가 각질이 생기냐? 일단 추우면은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그러면 피가 못 갑니다. 피가 못 가면은 이 세포가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죽어 나가는 게 바로 각질이죠. 자, 이 발 뒤꿈치는 하중으로 누르고 심장과 가장 멀고 그리고 겨울에는 특히 발이 시렵습니다. 손도 시렵지만 발이 시렵죠. 자, 특히 사무실에서 생활 안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은 발은 시렵기 마련입니다. 겨울에는. 자, 추우면은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을 차게 할수록 각질은 더 생기게 됩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될수록. 자, 어떤 분이 맨발을 했더니 더 심하게 낀다. 당연히 맨발을 하게 되면은 추운 겨울에 더 시렵죠. 발이 트죠. 우리 옛날에 고무장갑이 없고 막 찬물에 손을 대고 장갑도 안 끼고 겨울에 놀다 보면은 손등이 터집니다.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피가 나죠. 자, 이게 왜 그랬냐? 추우니까 손등이 텄다는 것이죠. 자, 발 각질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여름처럼 따뜻하게 해주면은 각질이 안 생길 것이다. 즉, 피가 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발 뒤꿈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맨날 어떻게 뒤꿈치를 따뜻하게 하느냐? 핫팩을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담이지만 그 발 각질이 없어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게 정말 그 효과인지는 아직 애매하지만 저는 이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비법은 아닙니다. 듣고 보면은 허망할 정도로 별거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계시는데 누나가 문정동에 사세요. 근데 뭐 점쟁이가 미음자 들어가는 동네에 살아라 해서 문정동에서 문정도로 이사를 가서 산 지가 한 10년 남짓이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1, 2년 전부터 수도 없이 제가 반복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매트, 그러니까 잠잘 때 깔고 자는 매트인데 그게 우리가 온수 매트는 집에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그런 온수 매트 말고 뭐 제가 그 제품명을 알긴 아는데 여기서 뭐 밝히진 않겠어요. 뭐 제가 뭐 그걸 꼭 사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만들었느냐. 우리 돌침대 있죠. 돌침대는 옛날 온돌방처럼 정말 뜨끈뜨끈하죠. 이런 온수 매트하고는 틀리죠. 그 매트가 가격이 약 1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그것을 1, 2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온돌바닥처럼 정말 따뜻하고 몸이 풀린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은 다 샀고 자기가 친한 같은 건물에 사는 그분도 이거 쓰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럼도 저한테 이제 쓰라는 소리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귀등으로도 안 들었죠. 저는 일부러 겨울에 방을 차갑게 하고 공기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목 밑은 이불 두어 개 뒤집어 써서 따뜻하게 하고 공기는 차갑게 하게 자기 위해서 난방도 틀지 않고 잡니다. 그리고 뭐 좀 따뜻한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귀등으로도 흘려드렸죠. 귀등으로. 자, 그런데 그 누나가 같이 사는 건물 주인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인데 누나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데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그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분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 갖다 주라고, 즉 저 갖다 주라고 반찬을 자주 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얻어먹고 사는데 그분이 이제 누나 소개로 그 효소를 드시고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이 설사를 했는데 효소를 먹고 설사가 멈추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올 1월 초에 누나한테 거금 200만 원을 주시면서 저한테 그 매트를 깔고 잤더니 본인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자야 된다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통도 크죠. 그 누나가 그 얘기를 와서 하길래 아이 어떻게 부담되게 그걸 받냐고 돌려주라고 나 그리고 매트 필요 없다 뭐 온수 매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그 돈 뭐 돌려준다고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서 택배로 그 물건이 왔어요. 아,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한 30kg가 넘어요. 너무 혼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더라고. 그게 이제 조그만한 벽돌처럼 조금 한 2cm나 2, 3cm 되는 벽돌 조각 같은 것을 중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따뜻한 물이 지나가게 호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돌가루로 뭐 세라믹 뭐 만든 그런 재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돌처럼 생겼어요. 그래 이제 깔고 자는데 어,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냥 정말 옛날 아랫목처럼 정말 뜨끈뜨끈하고 거기서 자고 났더니 정말 피곤도 풀리고 자는 맛이 나요. 자는 맛이 막 저도 막 좀 따뜻하게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거기서 자다 보니까 이제 자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그렇게 그냥 1, 2년 동안 그냥 입만 열면 그냥 그 얘기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맛있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잤어요. 자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따뜻합니다. 뭐 꿀잠을 자죠. 저는 뭐 중간에 한번 깰 때도 있고 뭐 내리 한 4시 40분까지 잡니다. 저는 항상 4시 40분이면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누가 선물 안 해주더라도 내 돈 주고 사고 싶은 정도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한번 사면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정말 하루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고 피곤이 풀립니다. 춥게 자면은 몸이 경직되죠. 즉 에너지가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꼭 따뜻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이 매트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매트를 이제 깔고 자는데 한 지금 얼추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2주 전부터 제가 발바닥에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발바닥을 봤더니 갈라진 게 하나도 없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눈치를 못 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매트를 깔고 잔 지 한 보름 만에 그렇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뭐 조금 좋아진 게 아니고 갈라진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약간의 주름만 보일 정도로, 그리고 각질도 거의 안 끼고. 어,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몰랐다는 거죠. 왜 이게 각질이 사라졌을까? 내가 뭘 따로 먹은 것은 전혀 없는데, 식생활도 똑같았고, 어, 오히려 저는 정말 아침에 4시 40분에 나오면은 저녁 뭐 7시, 6시까지는 추운 데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발이 항상 시려운 상태인데, 그러면 각질이 더 생겨야 되는데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자, 제가 잘 때 이 매트에서 자는데, 보통 이 매트는 우리가 딱딱하죠. 그러면은 거기다 얇은 요를 깔고 자게 되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자고 따뜻함이 좋아서 그냥 잠옷 위에는 그냥 목 폴라 그대로 입은 채로 자고, 밑에는 헐렁한 잠옷 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딱 누우면은 어, 헐렁하니까 아래 바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허벅지가 종아리가 노출이 되죠. 그 매트 바닥에 딱 닿죠. 그리고 발 뒤꿈치도 거기에 닿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뜨끈뜨끈한데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좀 신경이 거슬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잘만 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면은 이렇게 이불을 좀 이렇게 당겨가지고 좀 받치고 있다가 뭐 자다 보면은 이제 바닥에 대고 자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름 이상 자면서 각질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3일 전에 그러니까 각질이 없어진 건 그 전에 알았는데 그 원인을 제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3일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그래, 내가 이 매트를 깔고 잤구나. 딱 변화한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왜 매트를 깔고 나서 좋아졌을까? 딱 거기서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종아리하고 발 뒤꿈치를 뜨끈뜨끈한 데다가 대고 잤구나. 그래서 여기가 음, 혈액순환이 돼서 각질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다른 분 이제 임상을 해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각질이라는 것은 피가 못 가니까 어, 세포가 괴사해서 어, 만들어지는 게 각질이다. 때도 마찬가지죠. 때. 우리 얼굴에도 이렇게 불려가지고 문질러 보면 때가 나옵니다. 그게 각질이죠. 자, 발 뒤꿈치는 겨울에 제일 추운데요. 그리고 하중으로 꽉 누르고 있고, 어, 그리고 심장과 가장 멀리 있고, 그러니까 피가 잘 안 돌아요. 그런데 이게 추우면 더 안 돈다는 거죠. 당연히 추우면 무엇이든지 조직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옛날 손이 트듯이 어렸을 때는 잘 안 트죠, 발이. 발은 양발을 신고 또 신발을 신어주기 때문에 손보다는 잘 안 텄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손이 이렇게 막 갈라지게 튼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정말 놀다가 보면은 이게 손등이 막 갈라지고, 그 당시에는 뭐 뜨거운 물도 없고 뭐 일도 하고 막 차가운 물에 담고 그러면 손이 쩍쩍 갈라졌죠. 아무튼 차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발 뒤꿈치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아까 어떤 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산행, 즉 맨발로 걸으면서 각질이 더 생기더라. 당연히 맨발을 걷게 되면은 냉기에 더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생긴 것이죠. 자, 웬만한 사람은 여름에는 발 각질이 덜 생깁니다. 겨울에는 갈라지고 심해지고. 자, 그러면 온도 차이죠. 그게 온도. 즉,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안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죠. 기껏해야 뭐 양발 신고 뭐 좀 따뜻한 신발을 신는 거죠. 그래도 발이 시렵죠. 자, 그러니까 요령이 뭐냐?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가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신경 쓸 일도 없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매트처럼 정말 따뜻하게 하고 자야 된다는 거죠. 자, 목 밑도 최대한 따뜻하게 보온을 해야 됩니다. 전체 몸도 따뜻하게 하고 특히 발 뒤꿈치와 종아리를 정말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낮에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이 그 양모, 진짜 양모 속, 그 신발 속이 양모로 된 머그 부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살 수가 있다나요? 그것을 신었더니 정말 발이 시려운 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낮에도 돌아다닐 때도 최대한 발을 보온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뜨신 물에 좀 담궈주면 더 좋겠죠. 자, 근데 저는 정말 뜨신 물에 담그지도 않았고, 뭐, 목욕탕에 뭐 가서 따로 각질을 제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종아리와 발 뒤꿈치를 뜨겁다는 표현은 보다는 좀 따뜻하게, 정말 옛날 온돌 아랫목 따뜻한 정도. 잠은 충분히 잘 수 있어요. 그 정도 따뜻하면. 그렇게 한번 주무셔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간이 무려 8시간입니다. 8시간. 그럼 8시간 동안 거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피가 잘 돌아요. 그러면 피가 잘 도니까 이 세포가 각질이 안 되고 살아 있는 거죠. 자, 낮에 좀 이렇게 춥게 지냈어도 그 밤 동안 풀어줬기 때문에 이놈이 각질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발 뒤꿈치 갈라지는 게 좋아지지 않았나. 자, 제가 옛날에 각질이 심한 이유는, 자,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발 각질은 누가 생길까? 그러면 병처럼 좀 허약한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 저는 추위도 안 타고 내복도 안 입고, 방도 차갑게 하고 잘 정도로 추위도 안 탔단 말이죠. 그런데도 각질이 생겼어요. 자, 제가 각질이 생긴 이유는 발을 차갑게 했다는 것입니다. 늦은 겨울이 시작돼 갖고 본격적으로 춥기 전까지는 양발을 안 신고 다니고 쓰리바나 신고 다니고 팔이 안 시려우니까. 그리고 잘 때도 그냥 냉방 난방이 안 된 방에서 자고,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뭐 하루 종일 발이 시려운 상태로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제 또 한 분 통화했는데 그분이 발 각질이 심한데 그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어릴 적부터 주무실 때 발을 따뜻하게 하면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팔을 내놓고 잔다는 거예요. 자, 팔을 차갑게 하고, 그러니까 뭐 차가울 정도는 아니지만
차가운 공기에 노출시키고 자니까 혈액순환이 나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분도 각질이 심했고, 자, 그러니까 낮에도 뒤돌아보면 내복을 입어가지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시고 발도 더 따뜻하게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골에 또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정말 심해요. 여름에도 각질이 심하게 생겨요. 여름에도. 그리고 겨울이면 쩍쩍 갈라져서 막 그 이런 때타올로는 밀어지지도 않아요. 이 연마는 줄로 막 갈아내고 갈라진 데는 본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생활하듯이 하시는 분인데, 이 형님도 겨울에도 그냥 맨발로 이렇게 양발도 안 신고 쓰리빠 신고 그냥 마당에도 돌아다니시고, 내복도 안 입으시고 추위 안 타시니까 다른 데는 굉장히 건강하신데 발에 그렇게 보온을 못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님도 이틀 전부터 그 돌침대에다가 그런 식으로 따뜻하게 대고 주무시기로 했어요. 임상을 해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뭐 정말 알고 보니까 뭐 비법도 아니죠. 진짜 허망하죠. 뭐 대단한 비법을 기대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이치를 따져서 설명해 드려 보면은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자, 뭐 대단한 비법이 있어야 꼭 낫나요? 그 이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면은 오히려 자, 그러면 이게 체질에 따라서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냐?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든 여름에는 각질이 안 생기고 겨울에는 심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질에 상관없이 겨울에 발을 차갑게 하면은 누구든 각질이 더 끼고 심한 사람은 갈라지고, 자, 여름에 따뜻한 때는 누구든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든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 각질이 좋아질 것이다. 저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발이 그냥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자,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 제가 그 발이 시려워서 손발이 시려운 분들 있죠. 뭐 여름에도 시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기를 차갑게 해서가 아니고 그 신경이 굳어서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이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엉덩이 속 굳은 신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나 종아리 저 깊이 굳은 신경을 풀어서 신경의 전기적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뭐 아까 그 요법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위에 노출시켜서 각질이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주무실 때 그렇게 뜨끈뜨끈하게 해서 주무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리고 낮에도 따뜻한 신발 구입해서 아까 그 양모로 된 그 신발을 꼭 한번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담을 들려드리겠는데, 음, 저도 이제 정말 살이 안 찌고 건조하고 마른 체질이라 낯빛이 안 좋죠. 뭐 아픈 데는 없지만. 그래서 누나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로션 좀 발라라. 네가 그 건강 교주가 남이 보기에 좀 건강해 보여야지 그렇게 빈티나게 보이느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가 안 듣죠. 뭐 얼굴에 신경도 안 쓰이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한 대여섯 분이 혈색이 좋아졌다.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제가 한 보름 전부터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음, 제가 이 누룽지를 만들면서 이 누룩에는 효소가 들어있고 이 효소는 열에도 파기가 안 되면서 강력한 분해작용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이 밥을 할 때 이 누룩을 조금만 넣어보면 이 밥이 이렇게 볶아보면은 밥을 말려서 볶아보면은 이 좀 색깔이 진하게 변합니다. 갈별해요. 즉 누룩이 삭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효소를 만들 때 현미소를 만들 때 누룩을 섞어 놓으면은 단맛이 우러나오죠. 즉 누룩의 효소가 밥알을 삭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삭힙니다. 그런데 이제 미생물이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도 이상은 좀 안 좋죠. 그렇지만 온도가 50도, 60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당화, 즉 누룩의 효소의 역다, 즉 더 잘 삭힙니다. 그래서 단맛이 더 우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생물 때문에 좀 낮은 온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라는 것은 파괴되는 효소도 있지만 이 고열에서도 작용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식혜를 보세요. 식혜는 발효 음식은 아니지만 그것도 엿질금의 효소로 밥을 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엿질금은 싹을 내죠. 싹을 내야 그 효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은 약 70도, 80도예요. 거기다가 엿질금을 섞어 놓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잘 삭으니까. 즉 효소의 작용이 좋아지니까. 만약에 우리 효소 만들 때처럼 엿질금을 섞어서 40도에 놓으면은 밥알이 잘 안 삭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은 효소는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작용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커피포트, 처음에는 커피포트를 썼는데 커피포트는 뚜껑이 있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끓이는 이 포트가 있어요. 그거 15,000원 내지 2만 원이면 사요. 아주 싸요. 물이 금방 끓죠. 그걸 하나 사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이면 증기가 올라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누룩을 우리가 효소 만들 때 쓰는 건조된 누룩을 한 숟갈 넣어요. 한 숟갈 넣고 팔팔 끓이면서 증기가 올라오면 그것을 얼굴에 쓰이는 거예요. 그냥 누룩 없이 따뜻한 물 증기만 씌워도 보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누룩을 넣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아까 효소의 작용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누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얼굴에 씌웠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뭐 시간적으로 뭐 한 5분? 자, 뜨거우면은 포트 네발을 돌려서 끈 상태에서 김을 씌우다가 식으면 또 전원을 누우면은 또 금방 끓죠. 그러면 또 뜨거운 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화상을 입으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그래도 최대한 따뜻하게 그러면 얼굴에 막 땀이 나는 것처럼 수분이 맺힙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말립니다. 그냥 생활하다 보면 금방 말리죠. 자, 그렇게 하루에 막 2번, 3번 그렇게 했어요. 뭐 시간적으로는 10분도 안 걸리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자, 그 아침에 쓰면은 그걸 버리지 말고 물을 조금 첨가해서 또 씌워요. 뭐 누룩을 매번 넣으면 더 좋겠지만 아까우니까 그렇게 뭐 하루에 한 번만 넣든가 아니면 두 번 넣든가. 자, 그리고 국물은 아까우니까 차처럼 따뜻할 때 그냥 국물로 마셨어요. 자, 거기 국물은 이제 효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국물도 먹고 그 건더기는 또 뭐 버리기 아까우니까 누룽지를 좀 넣고 같이 끓여요. 그러면 먹을 만해요. 그냥 누룩을 끓여버리면 그냥 뭐 밥 끓인 것처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한 10일 정도 했을까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얼굴에 보습이 덜하고 그렇게 이제 한 건데 또 누룩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눈도 좀 크게 떠가지고 눈에다도 좀 쐬고 또 구강도 좀 좋으라고 이렇게 코로도 좀 그 따뜻한 공기를 들여 마시고 목으로도 들여 마시고 제가 뭐 목이나 구강은 뭐 이상은 없으니까 차이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 후로 사람들이 저한테 며칠 전부터 뭐 혈색이 좋아졌다. 오늘 가게 찾아오신 분도 그냥 보자마자 얼굴 색깔이 건강해 보인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대여섯 분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혈색이 좋아지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발 뒤꿈치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렇게 좀 따뜻해지면 피가 돌아서 각질이 안 생긴다. 얼굴도 그렇지 않을까. 자, 저도 각질이 많이 생기는 체질이라, 건조한 체질이라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좀 이렇게 끼얹으면은 이제 불어나죠. 그러면 때가 나오잖아요. 자, 얼굴도 제가 한번 손으로 밉니다. 그러면 이 각질이 벗겨져요. 때가 나와요. 그럼 좀 항상 그렇게 벗기죠. 목욕탕 가면은. 그런데 이렇게 아까 따뜻한 공기로 보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때가. 지금 그렇게 하고 두 번 모욕을 하면서 제가 얼굴을 밀어봤는데 때가 조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습이 됐고 피가 도니까 혈색이 좋아졌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발 뒤꿈치 각질이 없어진 것과 좀 비슷한 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자분들 그 화장품으로 뭐 피부 좋아진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화장품은 가리는 거죠. 가려. 내 원래 색깔이 안 좋으니까 그 화장품으로 색깔이 좋게 감추는 것이죠. 그게 피부를 좋게 만들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 화장품에도 뭐 방부제도 들어있고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얼굴빛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번 여자분들은 그 얼굴 그 때깔 좋아지는 게 소원인데 한번 화장품 말고 화장품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모공을 통해서 화장품 독이 들어가니까 얼굴 깨끗이 어, 그 세안을 한 다음에 화장품을 다 지운 다음에 이 뜨거운 공기를 한번 쐬보시라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지만 누룩 한 숟갈을 넣고 그렇게 하시고 국물도 좀 마시고 그렇다고 막 누룩을 너무 많이 넣고 막 국물을 막 퍼 마시면 안 됩니다. 어,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니까 조금씩 그렇게 한번 드셔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남들이 저같이 얼굴 어,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분명히 음, 다른 사람들이 피부 좋아졌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주무실 때 최대한 뒤꿈치하고 종아리를 따뜻하게 하고 상체도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낮에도 좀 좋은 따뜻한 신발을 사서 최대한 보온을 하시고 더 효과를 보시고 싶으면 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좀 담그시기도 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귀찮으면 따뜻하게 한번 주무셔 보세요. 저는 그렇게만 해서 좋아졌으니까.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그 요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진다면은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